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일단 미 증시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좀 거의 폭락의 흐름, 좀 이제 하락폭이 큰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증시는 지금 이제 선반영했다. 어제 선반영했다 라고 이제 좀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신용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오전장에 이제 신용 물량이 좀 털리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에서. 근데 그 물량이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비중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 3일이나 2일이나 3일이나 있으면 이런 게 체크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도 요거는 이제 하락 시그널을 계속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미 대선이 2주나 뭐 있으면, 2주인가 1주인가 뭐 있으면은 이제 대선이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 라고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하방 포지션들이 좀 잡힐 가능성도 있고, 이제 양쪽 방향이 이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미 대선이 이제 끝나는 흐름들이 나오면. 근데 우리 증시는 하락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하방 확률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증시랑 다르게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 확률이 좀 높지 않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뭐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너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센티가 좀 흔들고 있어요.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개인 수급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수급 주체가 개인 수급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그러면 이제 개인이 팔면 이제 외국인으로 사줘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내년 3월까지는. 그러면 이제 개인 수급들이 좀 3월 달부터 이제 4월, 5월까지 이제 편입이 이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도 좀 어느 정도 나 있고 하다 보니까 회피를 하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방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양도세 부분도 근데 이제 11월 달에 뭐 발표를 하겠다 라고 어떤 뭐 스탠스들이 잡히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걸 만약에 진짜 강행을 할 거다 그러면은, 강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 잠깐은 이제 노이즈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기대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이 양도세 이슈를 유예할 가능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스탠스를 보면 3억으로 이제 대주주가세를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 왜냐면 정부는 일단 돈을 쓰고 싶으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항상 정부는 돈을 쓰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좀 표심도 잡고 좀 포퓰리즘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민심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떻게 좀 세금을 걷는 쪽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당연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 좀 이제 노이즈 요인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증시 흐름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 비중을 좀 많이 주고 유럽 쪽에 이제 있는데, 유럽이 이제 지금 셧다운에 들어가는, 다시 이제 경제 셧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런 스탠스들이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이즈 요인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좀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생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셧다운을 한다 그러면 과거와는 달라요. 중국, 한국, 뭐 유럽 뭐 다 셧다운을 같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셧다운은 무조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미국하고 유럽이 다시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생산 이슈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재고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제가 결국은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경제는 돌아서겠죠. 이제 뭐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아서게 됐을 때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비 위축이 가장 심각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억눌렸던 소비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억눌려있던 부분들이 폭발하는 포인트가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산 물량을 좀 갖고 있던 데들은 물량 밀어내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이랑 중국은 셧다운 상태가 아니에요. 코로나 확산세도 약해. 그럼 여기는 이제 생산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못 판다라는 뉴스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1차 때는 이제 유럽, 미국, 한국, 중국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셧다운을 한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인 노이즈가 되지만 이번에 많이 셧다운은 미국, 유럽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중국이랑 한국은 이제 뭐 이머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되고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을 때 이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산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충당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리고 뭐 하면서 미국하고 유럽은 미국에다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데가 유럽이었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금융 리스크가 생기니까 유럽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기 이제 뭐 미국 모기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갖고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현대차가 뭐 3위, 4위로 올라간 게 자동차 무슨 뭐 거의 이때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알아주지도 않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글로벌리 보면. 그러니까 그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때 당시에 점유율을 크게 늘리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리 생산이 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재고를 줄이고 뭐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서 캐파를 늘렸죠. 오히려 캐파를 늘려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될 때 크게 뿜어나간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때의 셧다운과 지금 2차 때의 셧다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의 셧다운이 또 온다 그러면 유럽, 미국 리스크면 이머징에는 오히려 득이다. 근데 물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어떻게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제재를 한다든가 뭐 정치적인 쪽으로 어떤 무언가가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 이래서 단기적으로 뭐 경제라는 거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래도 이제 경제가 반등이 진행이 될 때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중국, 한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건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이거 오늘 제작을 하는 영상이고요. 대덕이로 이제 12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회원 방송에서 굉장히 이쪽 PCB 쪽에서는 제가 좀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매도를 못 하셔서 이제 뭐 수익 인증을 못 해주신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인증해 주신 분들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PCB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 이제 기업이라든가 우선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보고 PCB 업황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주에 대한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우선주는 뭐예요? 배당을 더 줍니다. 그러면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기회가 더 커요. 사람들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우선주가 매력이 있고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우선주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괴리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괴리율이 굉장히 큰 부분은 이제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더하고 기업을 이제 청산할 때 우선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배당을 주지 않으니까 우선주는 유통량이 작고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커서 막 60%, 70%가 본주보다 싼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SK케미칼 편입할 때 우선주를 이제 편입했을 때 보면 이게 괴리율이 막 60%, 7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본주보다 60%, 70% 싸요.
그러면 이 우선주는 뭐냐면 본주랑 다르지가 않아요. 본주랑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이고. 본주랑 우선주랑은 똑같은 주식이에요.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본주는 의결권에 대한 가치가 더 있는 거고, 이제 우선주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자, 요런 매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권과 이제 뭐 청산 포지션이라든가 배당 포지션, 어디에 우위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꼴이에요. 그럼 여기서 괴리율이 항상 발생될 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고, 지금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요. 기업이 망해가면은 뭐 우선주고 본주고 의미가 없는 거고,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성장 매력이 있고 뭐하고 있을 때는 이 괴리율이 큰 쪽이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또 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착각을 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거 가치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랑 주가라는 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은 왜곡 흐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업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3인데 주가는 1에 있으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가 플러스 돼서 200%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50%도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왜곡 포지션을 항상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유통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의 가장 장점은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주가 왜곡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가 빠졌어. 기업 가치가 3인데 1에서 0.1까지 빠졌다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90%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3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까지 더 올라갔다. 그럼 이건 이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는 3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5에서 3까지 내려오면 대충 한 마이너스 60% 뭐 70% 빠지면 되는데, 90에서 3까지 내려오면 대충 마이너스 60% 빠져야 되는데 10에서 3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70%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20에서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80%가 빠져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리스크죠. 그럼 버블이 확장되는 포지션, 주가가 더 올라가는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왜곡이 거꾸로 되는 거죠. 기업 가치보다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훨씬 비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랑 리스크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크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수익 인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하드려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평생투자님이 126%에 이제 전략 매도 포지션을 보셨어요. 자, 우선주 수익 실현 감사합니다. 전략 매도 후에 추천해준 다른 종목 샀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매도가 15,300원. 그리고 평생투자님, 진스님, 시아님, 태평성대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변동성은 이제 리스크가 아니다. 이제 변동성을 이해를 하자.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리스크인 거예요. 그 왜곡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덕 1위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지금 이제 적정가치 산출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원래 이 대덕우라는 기업, 이제 대덕이라는 기업이 대덕전자로 상장이 돼 있다가 맞나? 요거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선주하고 이게 우선주란다.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덕과 대덕전자로 나뉘었어요.
항상 이런 어떤 분할이라든가 합병이 되게 되면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요거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곡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7월달인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7월달인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이 영상 나온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에 시초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시초가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 구간이 이제 15,300원 구간인데, 그날 이제 보면은 어저께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뭐하고 하면서 하루의 변동성이 4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막 20%였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제가 못판 분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13,000원, 14,000원 구간에 13,000원, 12,000원, 13,000원 구간에 있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이제 보유하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상한가가 박혔단 말이에요. 오늘 또 개파락했다가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상한가에 박혔는데 하루 변동성이 40%예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주가 위치는 결국은 끝나서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단타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만 리스크인 거잖아요. 사서 팔라는 사람들한테만 리스크지. 우리가 보유하고 할 건데 이게 리스크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락이 좀 많이 나와서 8,000원, 7,000원 미만 구간 오면 저는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대덕이라는 기업은. 그래서 그 구간까지 또 내려준다면 또 이제 신규 매주 포지션을 주는 거지.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에서 이제 더 올라가던 지금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제 신규 포지션은 안 나오죠. 왜? 본주보다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100% 이상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본주가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우선주와 본주는 이제 다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선주와 본주를 함께 사는 포지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많이 이제 추천도 드리고 코멘트도 드리고 하는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유리할까, 단기적으로 유리할까 아닐까는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장세들이 있어요. 이제 수급이 좀 약할 때. 근데 이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때는 본주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나중에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 측면에서 잡아내려고 하면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폭락장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본주는 뭐 마이너스 20% 빠지면 우선주는 막 마이너스 50%씩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괴리율을 확대시켜 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랑 본주랑 가격 구간이 이제 비슷한 구간에 있을 때는 이게 뭐 올라가면 우선주가 더 빨리 올라갈 거다, 본주가 더 빨리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대덕하고 대덕 우선주하고 이제 같이 추천을 드리고 했던 구간이 이제 요 정도 이제 뭐 근처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근처 포지션이었고, 이때 구간에 보면 가격이 이제 비슷한 구간에 있었어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 이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비슷한 주가 수준의 위치에서 이제 전략적 포지션을 보면, 우선주가 만약 더 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산다. 그러면 우선주만 사는 게 맞아요. 우선주가 더 싸면. 근데 이제 본주가 더 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본주를 사는 게 맞죠. 이 기업의 지금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정 가치 산출이 정확하게 안 돼서, 제 기준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정확한 가치 산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이제 보면 이게 주가가 와 있으면 이건 이제 상승여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14,000원이면 이제 5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상승여력이 이제 뭐 한 300%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본주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 구간에 있으니까 5만원까지 올라가면 상승여력이 뭐 700% 이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 판단해 보면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적정 가치가 1만원이라 그러면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 그러면 요 종목은 이제 하락을 이제 한 40% 정도, 이제 하락을 한 30%에서 40% 정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 이제 대덕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한 30%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덕 1호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대덕 1호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상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하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대덕 1호가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포지션이고 주가 수준이 비슷한 구간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어떤 게 더 유리한 포지션인지 모르는 거죠. 기업 가치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대덕 1호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와 있으면 본주보다 괴리율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크고, 이제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긴 텀으로 본다 그러면 대덕이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선주가 더 싸면 우선주가 돼야 돼,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본주가 주가가 더 싸면 본주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덕 1호는 지금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대덕은 저는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업 가치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기업 가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가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의 특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심해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거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유통 물량이 너무 작아서.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한 거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선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본주로 바꿔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우선주도 있고, 배당을 더 주는 그런 우선주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만 이제 체크해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주하고 우선주는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선주는 핵심은 뭐냐면 본주하고 우선주는 똑같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주가 주가가 본주보다 막 10배씩 가격이 높은 주식들도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보면 안 되는 거고, 본주가 우선주보다 보통 대부분 보면 우선주가 본주보다 막 훨씬 싼 경우가 있으면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꼬르라고 생각을 하고 괴리율을 체크를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선주가 있어. 근데 우선주가 가격이 훨씬 싸. 그럼 저평가 매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죠. 근데 변동성은 리스크나 이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이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유통량이 작아요. 유통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대량의 자금을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중소형 기업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자금을 굉장히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팔고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 그래서 그 사이즈들을 봐야 돼요. 시총을 항상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선주 시총이 뭐 1000억이다. 그러면 뭐 우선주의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 한 10,000분의 1 정도? 10,0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내가 보유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B 업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PCB 쪽이 이제 관련된 산업군을 보면 일단 5G 쪽이 산업이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노출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뭐 등등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이제 등등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모바일 업황이 좋아지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부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뭐하고 하면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언제든지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는, 이게 좀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크게 좀 벌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군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좀 있고 이제 한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롱텀으로 갈 수가 있죠. 쉽게 누가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경쟁자가 급격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PCB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업황이 최고조에 들어서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PCB 업황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단 모바일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건데, 모바일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로. 근데 PCB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턴어라운드가 지금 거의 가장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자, 5G하고 모바일 쪽들이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미중 무역 분쟁을 빼자. 그러니까 미중인 부영, 지금 패권 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수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G 쪽도 지금 최근에 보면 어때요? 이제 화웨이가 1등이에요. 글로벌 1등이란 말이에요. 자, 모바일 쪽도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근데 이제 모바일 쪽이고 5G고 이쪽을 다 규제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패권, 반도체라든가 이쪽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패권을 다 갖고 있죠, 미국 기업들이. 근데 그런 쪽에 이제 화웨이의 규제를 딱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중국의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중국에 있는 뭐 PCB고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굉장히 지금 애매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이랑 삼성 같은 데다가 집어넣기에는 좀 기술이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가져오기가 힘들고, 그러면 그게 좀 떨어지는 이제 자국 기술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국 거를 많이 소비를 해주는 이제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제 경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PCB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굉장히 큰 호재를 대기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5G 쪽 모바일 관련된 이제 산업군들은 그의 이제 한 축이 이제 PCB 쪽인데, PCB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지금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크게 보유하고 있는 쪽들이 아니면 이제 성장 모멘텀들이 이제 모바일 산업이 거의 폴더블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사양 산업에 비슷하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쪽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이쪽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장 기업들 중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딱 보면 밸류 체크를 다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향후 짧으면 1, 2년, 길게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들을 회원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고,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인데, 그런 쪽들에서 이제 순환 흐름들이 최근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PCB 관련 기업들을 좀 이제 찾아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스스로 생각을 더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거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런 판단들은,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스탠스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해본 부분들은 이제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PCB 업황, 그러니까 이 PCB 업황을 연결해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모바일 업황을 돌아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분쟁 흐름들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경제 회복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는 쪽에는 이쪽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본 그런 쪽 업황 중에 하나인데,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들이 높지 않냐 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중단기적으로 한 1년에서 한 2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